네, 이어서 이제 적과 후 척과 조사를 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기본이 표본 조사가 다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표본 조사는 이제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표본 조사를 할 때 우선 나무에 대해서는 그냥 나조 표표예요. 나조 표표. 나조 표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무 조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보상한 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나무 아니 그다음에 보상한 재 여부 심사를 하고 나무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나무가 실제로 달려있는 실제로 결과를 과실 달 수 있는 나무인지 미보상 사유가 있는지 고사가 되어 있는지 수확불량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즉 저희가 표본으로 잡을 수 없는 것도 다 빼버려야 돼요. 저 표본 조사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다 뺐더니 그게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 미, 고, 수확불로 이것들을 다 빼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올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표본주를 선정할 거예요. 표본주 선정할 건데 전체 표본주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표본주가 500주가 있다. 500주에다가 플러스 7을 한다고 했잖아요. 12주가 전체 표본주 수가 산정이 되고 그 표본주 수 중에서 각각 표본주를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다가 리본을 달고서 조사서에다가 조사 내용을 기재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모든 조사의 맨 마지막에는 혹시 미보상 사유가 있으면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 그래서 나조 표표, 나조 표표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 나조 전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 중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먼저 그러면 뭐 전체 적정 표본 주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전체 적정 표본 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열거되어 있는 그 숫자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적정 표본 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를 각각 해당되는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예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오늘 요약집이 보니까 예제는 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 대상 주수가 말씀드렸죠. 500주 나왔다. 500주. 그럼 저희가 전체 표본주는 200주 이상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숫자 더하기 플러스 7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5 더하기 7을 하는 거니까 12주가 저희가 전체 표본주 수가 될 거고요. 근데 12주 중에서 봤더니 품종이 뭐 세 종류가 있었다. 세 종류가. 그럼 그 세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나눴었죠? 만약에 A 품종이 100주가 있었고 B 품종이 200주가 있었고 C 품종이 200주가 있었다라고 하면 A 품종에 대한 표본주를 잡아야 되고 B 품종에 대한 표본주, C 품종에 대한 표본주를 또 각각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때 여기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총 12주 중에서 12주 곱하기 전체 100, 200, 200을 한 전체 500주에서 A 품종이 차지하고 있는 100 이걸로 해서 산출할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고 하니까 소수점이 뭐 4.1이 나오고 뭐 5.1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들 올림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이 전체 표본주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어떤 게 적정 표본주 수를 산정할 때 그래서 적정 표본주 수를 산정한 산식을 아래 써놨어요. 적정 표본주 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체 표본주 수 12주에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 아까 100주라고 했고 조사 대상 주수의 합계가 500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12주에 100주에 500주 이렇게 한 부분들을 각각 해당되는 수령, 품종, 재배 방식별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본주가 다 선정이 되고 리본을 부착하시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저희 착과수 달려있는 개수를 세야 돼요. 개수를 셀 건데 봤더니 A 품종의 표본주가 뭐 3주였고 그다음 B 품종의 표본주가 5주였고 그다음 C 품종에도 표본주가 뭐 5주였다. 그래서 원래는 12주를 조사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적정 표본주 수를 했더니 이게 만약에 13주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더 커지는 거죠. 13주에 대해서 A 품종을 3주를 표본주를 선정해서 달려있는 걸 봤더니 330개가 달려있어서 3주에 합쳐보니까 B 품종을 또 조사해봤더니 이때는 뭐 450개가 달려있고 C 품종을 봤더니 600개가 달려있었더라. 다 5주에 대해 다 세보니까 그러면 한 주에 달려있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을 나눠보면 이건 한 주에 110개씩 평균 달려있는 거고 여기는 한 주에 90개 달려있는 거고 한 주에 120개씩 달려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해준다? 조사 대상수를 다시 곱하는 거예요. 그럼 110주 곱하기 100주를 하면
전체 100주에 달려있는 총 합계가 나올 거고, 다시 90개 곱하기 200주를 곱하면 이 200주에 달려있는 총 개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200주에다가 120개를 곱하면 총 달려있는 개수가 나온다. 그걸 다 합친 게 적과후 착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각각에 대한 전체 착과수라고 하는 거는 만약 제가 품종을 구분했으니까 그 품종에 대한 달려있는 착과수 합계, 그거를 그 품종에 대한 표본주 합계, 그러니까 이게 300개가 달려있다고 했고, 다시 이거를 세 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100개씩 나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품종에 대한 조사 대상 수, 아까 100주라고 했죠, 100주. 이것들을 다 합산한다. 그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품종의 아까 전에 착과수가 세 주에 300개가 달려있다고 했고, 품종의 아까 표본주가 세 주라고 했으니까 나누면 한 주에 100개씩 달려있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품종이 100주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곱하면 이 100주에 달려있는 전체 개수가 나온다는 거.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보상비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표본 조사하는 게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낙과 피해 조사합니다. 낙과 피해 조사에 대한 대상 제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태집지화 총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낙과 피해 조사에서 우선은 태집지화 4가지 대상 제외에 대해서 우선 나와 있네요. 아니 좀 다 들어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 들어와 있네요. 그냥 우박 일소를 제외하고 아무튼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시는데, 먼저 나무조사한다. 나무조사.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적과종 이후에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실에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나무는 고사했는지 고사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고사를 했는데 그게 보상한 손해를 고사했는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고사했는지가 나무 손해에 대한 고사조사 전부예요. 근데 저희는 그 나무가 고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다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착과감소 과실손해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실에 대한 손해를 이제 보상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첫 번째, 나무에 대한 조사를 하면 나무에 대해서 먼저 할게. 나무 조사를 실제,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 그다음 수확기에 도래하고 적과 종류 이유니까 수확이 완료된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 주요한 게 일부에 대한 침수 주수. 아까 태우 집지화할 때 태풍이나 집중호 같은 경우는 비를 많이 동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또한 일부 침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표본주로서, 아니 표본주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과실을 조사할 건데 두 가지예요. 나무가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 나무가 여기서 보면 100% 피해를 인정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피해를 인정해 주는 나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피해를 다 인정해 주는 거는, 나무에 달려있는 걸 100% 다 인정해 주는 게 고사나 수확불능이 되면, 이 나무들에 대해서는 이 나무에 원래 달려있던 거 과실을 100%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에 대한 것들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부분들은 일부 나무에 대한 것들을, 약간 일부에 대한 것들만 따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개념이세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고사나 수확불능에 해당되는 나무들은 저희가 여기서 표현하는 게 무피해 나무다. 무피해 나무. 좀 말이 좀 반대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피해는 입었지만 이게 피해가 안 났다. 그러니까 100% 피해 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주겠다. 아까 나왔던 게, 만약 무피해 나무가 한 주에 100개씩 달려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럼 고사와 수확불능에다가는 100개씩을 곱해서 피해를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게 무피해 나무에 대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정보를.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일부 침수, 일부만 피해를 입었으면 이때는 일부에 대한 피해 입은 것들만 갖다가 곱하겠다. 그것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피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피해가 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개수를 가져다가 피해 난 나무에다 곱해주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일부 피해에 대한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고사나 수확불능이나 미보상이나 수확 완료에 대한 것들, 나무들 다 카운팅 하셔야 돼요. 나무는 저희가 표본조사가 없어요. 나무 무조건 전수조사예요. 나무에 대한 상태들은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 대한 확인들 다 하고 나서, 일부 침수라고 하는 거는 근본 침수로 인한 피해 주수 중
이 침수로 인해서 고사나 수확 불능은 아니고 일부만 피해 입은 거. 그런데 침수로 고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고사 주스에 들어가는 거고 침수로 수확 불능이 됐다. 그럼 그때 수확 불능이 가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그 나무들은 그렇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스를 구한다. 결국에는 저희가 실제에서 고사나 수확불능이나 실제에서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 표본으로 잡을 수 없는 것도 다 빼줘야 돼요. 근데 이 조사 대상 주스에는 일부 침수 주스가 포함된다.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조사 대상 주스라고 하는 거는 조사할 수 있는 것들만 조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나무에 10%만 침수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들어가요. 근데 고사 주스나 수확불능은 나무에 달리는 거 100%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100% 피해 인정해줬으니까 이제 다음엔 안 들어갈 거니까 조사 대상 주스 빼주는 겁니다. 미보상 주스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했거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니까 그런 것들은 100%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그러면 이 고사나 이 수확 불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나무들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침수가 난 것들에 대한 나무에 대한 피해를 인정을 두 가지 나눠줄 거예요. 먼저 이 고사나 수확불능은 먼저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나무를 선정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제외로 고사나 수확불능 수가 있는 경우에만 따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이때 무피해 나무라고 하는 거는 고사나 수확불능이나 미보상이나 수확 완료나 일부 침수된 나무를 제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걸 갖다가 해야 저희가 그 고사 나무나 수확 불능 나무에 달려있는 것 개수를 제가 다 100%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피해 나무 중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이상을 선정하여 역시나 품제 수별로 다 구분합니다. 한 주당 착과수를 계산한다. 근데 단 선정한 나무에서 근본 재해로 인해 낙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은 착과수에 포함한다. 저희가 수감 면적 내에 있으니까 나무가 고사를 했어요. 고사했는데 이 안에 떨어져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 지금 사실 이제 피해가 크니까 나무가 고사할 정도의 피해가 있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떨어진 게 존재하지 않는 나무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과수원에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입어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좀 적게 떨어진 거 그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달려 있는 거 합쳐서 떨어진 것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떨어진 것들을 다시 플러스 시켰으니까 그럼 이걸 무피해로 이제 보는 거죠. 다만 이전에 실시한 게 있었다. 그런데 지금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전 값을 대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문구가 계속 나와요. 이전에 실시한 거랑 지금 아무런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전의 값을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반대로 일부 침수는 역시나 일부 침수 주수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이때 역시나 품질 수별로 일부 침수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 역시나 한 주. 그러니까 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다 각각 구해야 돼요. 그래서 품질 수별 일부 침수 나무의 한 주당 침수 착과 수를 구한다. 그래서 침수가 평균적으로 한 20개씩 숫자를 주어질 거예요. 저희가 무피해 나무도 숫자를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침수 나무에 대한 숫자도 줄 거예요. 아니면 빈칸 느낌 나오거나 뭐 이런 한 주를 쓴다든지 뭐 일부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 거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암기할 건 없습니다. 숫자가 주어지면 그거를 해당되는 나무에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 침수 나무가 뭐 10주였고 그 다음에 고사 수확 불능된 나무가 뭐 40주였다. 거기다가 무피해 나무에 대한 착과수가 뭐 적과 착과수의 한 주당 착과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한 주에 110개씩 달려있었다. 그럼 이걸 110개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침수는 10주였고 거기다가 20개씩 달려있다고 하면 이걸 곱하면 저희가 피해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대로. 여기다가 나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무조건 100% 피해를 인정해줘요. 100% 피해. 과실에 대해서 100% 피해를 인정해줄 거고 혹시라도 그 이전에 착과 피해에 대한 것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 뒤에서도 보정할게요. 그 다음에 낙과수 조사. 지금 뭐 먼저 나무에 대한 것 피해를 봤고요. 이번에 낙과수 조사는 떨어진 것들 다 세는 거예요. 떨어진 거. 그래서 전수조사가 원칙인 전수조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세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근데 전수조사를 할 건데 앞쪽에서 보셨다시피 어떠한 고사나무나 수확불능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무피해 나무, 아무 피해 안 남은 나무에 대한 것들로 다 보장을 이미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수조사를 할 때는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고사나무나 수확불능 나무는 거기서 떨어진 건 그 나무에서 떨어진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 나무들은 100% 피해를 인정해줬어 저희가. 그렇게 되니까 두 번 중복해서 피해를 인정해줄 수 없으니까요. 저희는 전수조사를 하되 이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피해는 저희가 나중에 100개 이상 가져다가 이게 50% 피해인지 100% 피해인지 80% 피해인지가 피해를 인정하는 게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라는 거예요. 그걸 조사한다. 그런데 만약에 원칙이 전수조사지만 예외적으로 표본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계약자분이 다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그거를 다 모아놨거나 아니면 이게 전수조사를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표본조사는 전체 표본주수 선정하는 거는 위에서 나무조사 하던 대로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주수를 선정하면 저희가 표본 나무를 이제 선정하는 거 표본주 선정을 또 역시나 하죠. 그럼 표본 나무별로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 이런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떠한 50%, 80%, 100% 피해 인정 개수 값을 적용하는 거는 100개 이상 추출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니까 떨어진 것들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엽률 조사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엔 다 나무할 때 니은, 낙과할 때 니은, 그 다음에 낙엽할 때 니은이 다 들어가네요. 다. 이때 낙엽률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보셨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적과 종료 이전에 있었던 낙엽률 조사하는 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신 이제 감수 과실수를 이때는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감수 과실수 나중에 인정할 때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한다.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면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1.012로 곱하기 해당된 낙엽률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그래서 경과일수라고 하는 거는 6월 1일 날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 그래서 이 경과일수에 대한 부분들도 뭐 초일을 산입한다, 뭐 불산입한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날짜가 주어질 거예요. 경과일수는 며칠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입력할 거고, 그다음 낙엽률도 착엽수가 몇 개다, 낙엽수가 몇 개다 다 숫자를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숫자도 다 주어지면 그걸 갖다가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입만 하시면 된다는 거. 역시나 이 미보상 비율 조사는 모든 조사 마지막에 항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이제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네요. 좀 떨어진 것들 말고 이제 착과 피해나 이런 과중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한 피해들은 무조건 표본주 선정해야 돼요.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착과수 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한 개수를 다 세야 되는데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주를 무조건 선정해야 하는 표본주. 이때 뭐 특별한 것들은 없었고요. 실시하는 시기를 보면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 착과 피해에 대해서 이게 50% 피해인지 80% 피해인지 100% 피해인지 그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피해를 인정해 주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는 인정이 안 되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과 조사했는데 한 10일 후에 수확을 해요. 수확할 때쯤 봤더니 피해가 더 커져가지고 계약자분이 이제 막 민원을 넣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런 착과 피해에 대한 것들은 수확하기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하셔야 계약자분도 그 며칠 지나는 사이에 더 피해가 안 커지고 수확을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 하루 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 품종, 저희가 적과와 착과수 기준으로 60% 이상이 있다. 또는 이 품종별로 각각 따로 실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이 부분들 공식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착과 피해 조사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피해 구성률 여기 맥스 A잖아요. 맥스 A.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항상 사고 당시 착과수부터 산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수에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몇 개가 달려있냐, 그 다음에 무게는 저희가 가입할 때 과중이 나오니까 달려있는 거 개수만 세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인정 개수값, 그래서 이거를 몇 개로 한다고 했죠? 100개 갖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100개 갖다가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착과수는 또 틀려요. 낙과수는 100개 갖다 했는데 여기서 착과수는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으로 해서 한 나무를 다 따는 거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낙과는 떨어진 것들 중에서 100개만 갖다가 했던 거고, 여기서 착과수는 유일 적과점 종합위원만 품종별 한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을 과실을 다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사고당 착과수를 세는 방법은 아까 똑같았습니다. 세는 거는 나무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 주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 표본 주수 선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 주수 선정해서 이 착과수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단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이 값들을 50%인지 80%인지 100%인지 그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나무를 다 따야 되다 보니까 수확을 할 수 있는 나무를 따야지, 이게 아직 수확하려면 멀었어요. 그럼 그런 나무를 따면 상품성이 하나도 없어서 계약자가 난리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서 항상 뭐 내일 따거나 내일 모레 딸 수 있는 나무라고 하면 미리 좀 따서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갖다 따야 된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착과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가 없을 때 제가 조사가 생략이 가능하고, 떨어진 것들은 피해가 워낙 컸을 때 조사가 생략이 가능하고, 떨어진 건 피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수확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착과 피해에 대한 조사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착과 피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피해가 경미하다. 역시나 피해가 달려있는 게 경미하면 착과 피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무조건 피해가 있으니까 무조건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 구성 조사로 추가적인 감수가 인정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착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착과에 대한 피해가 확인할 정도의 그런 피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조사를 안 해도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 또는 대표 품종, 아까 전에 대표 품종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착과수의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6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지침이나 어떤 구역장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이니까 이 빨간 부분은 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소 피해의 경우에 피해과를 수확기까지 착과시켜 놓을 경우에 탄저병 등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소 피해라고 하는 거는 과피가 이제 물러지고 하니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가 용이하잖아요. 병균이. 특히나 탄저병 같은 게 병충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과 피해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 시기는 재보험 사업자의 시행 지침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다. 지금 저기가 원칙상으로는 사고가 되면, 접수가 되면 동시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착과 피해나 낙과 피해 조사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 기간이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은 따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빨간색 새롭게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에 대한 조사가 있네요. 역시나 나무 조사도 품종별로,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 조사한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됐든지 A 품종, B 품종, C 품종, 또 재배 방식이 반밀식이건 밀식이건, 그다음에 수령이 뭐가 됐던 전수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죽은 건 똑같은 가격을 줘요. 제가 5년짜리는 뭐 10만 원, 10년짜리는 15만 원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주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고사나무 조사도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한다. 대신 거기서 어떤 전체 나무에 대한 조사를 하겠죠. 실제 수확 완료 전 고사, 수확 완료 후 고사, 그 다음에 미보상 사유로 인한 고사,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 결국은 다 보면 다 고사, 실제 결과주수를 제외하고는 다 고사주수. 저희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랑 고사된 것만 조사를 한다. 이때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 고사나무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수확이 완료됐어요. 수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보장이 종료되기 직전에 한다고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고사나무 조사의 시점이니까, 이 이전에 어떠한 적과 종료 이전에 어떠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거나, 어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거나, 착과 피해 조사를 하거나, 낙과 피해 조사를 할 때 이때마다 나무 조사를 하니까 이 나무마다 고사된 게 있더라, 또는 미보상 사유로 고사된 게 있더라라고 하면 다 정보값들이 다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때 정보값을 우리가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확 완료 전에 뭐 적과후 착과수나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 등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의미한다. 근데 역시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역시나 여기서도 미보상 주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에
미보상 고사수를 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에 있으면 미보상 수술을 한다. 똑같은 말이고요. 대신 이제 수학 완료 후 고사주수. 이때 수학 완료 후에 고사주수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냐. 따로 조사하지 않고 수학 완료 후 고사주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때 고사주수 조사를 해요. 고사나무 조사를 하면서 이때 확인되지 않은 거를 수학 완료 후 고사주수를 한다. 다시 읽어보면 보상하는 재료 고사한 나무 중에서 고사한 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 주수를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라고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수학 완료 후에 고사 주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유선 확인 등을 통해서 따로 그러면 이제 이 이전에 조사한 값들 갖다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쯤 마지막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수학이 끝났고 고사 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자분한테 이제 수학이 다 끝났는지 제가 마지막에 언제쯤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또 고사나무가 있는지 여쭤보고 고사나무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럼 그때 값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화상으로 동의하면 수학 완료 고사주수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이때까지 조사했던 값을 가지고서 나무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준 수확량과 어떤 착과 감소량 다음에 먼저 그 부분들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수확량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하면 저희가 찬미자가 50% 또는 70% 또는 무미자 할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내가 얼마큼 부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준 착과수를 저희가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고서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를 저희가 기준 착과수로 한다. 그래서 적과 중 이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 이 값을 다 쓴다고 말씀드렸었고 다만 기준 착과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해봤는데 더 객관적으로 적과 착과 조사 이후에 착과수가 적과 착과수가 커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0일 날 원래 이 과수원에 10,000개가 달려 있었는데 7월 10일 날 적과 착과수를 해봤어요. 근데 6,000개가 달려 있다고 조사를 했는데 계약자가 재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검증조사 때 누가 가서 봤더니 7월 15일 날 조사를 해봤더니 6,000개가 아니라 7,000개 아니 뭐 8,000개가 달려 있더라. 라고 하면 기준 착과수가 처음엔 적과 착과수를 기준으로 설정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로 변경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수가 있다. 그럼 인정된 게 있으니까 이 적과 착과수에다가 착과 감소 과수를 더 더하는 거예요. 인정되면 착과 감소 과수 더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적과 착과수를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됐다, 인정되지 않았다. 그것도 문장이 나올 거니까 어렵지 않게 쓰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착과 감소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가입했던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빼주고 이게 저희가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먼저 세 가지가 있네요.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인정되는 감소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적과 후 착과수 자체가 되고 착과 감소량은 0이죠. 착과 감소는 없는 거죠. 아무런 인정되는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면 착과 감소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소했던 만큼은 보험료로서 차액보험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과 감소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차액보험료 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인정되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안타깝지만 그 다음 사고가 있었으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예외적인 게 뭐였냐. 첫 번째, 저희가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 일부 나무만 피해를 입었다. 그때 저희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종 안정에 가입을 했을 때 유나락 그래서 아까 유가타 방률, 낙엽률 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피해율까지 확인해서 그 세 가지 피해율 중에서 가장 큰 값,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더 큰 값을
가지고서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저희가 착과 감소 가지수라고 한다. 더 작은 값을. 이게 나와 있네. 그래서 한번 이 두 가지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외들을 다 열거를 해봤어요. 역시나 조수의 화재 등으로 일부 나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많이 피해를 줬다. 당연히 평차의 정차가 빼면 돼요. 전부 피해. 이건 말 그대로 일부 피해만 줬을 경우를 내가 전체 피해를 본 거랑 비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평차의 정차를 뺐다는 거는 전체 피해를 봤다는 게 기본인 거예요. 전체 피해를 봤다는 게. 근데 일부 피해 봤으니까 그럼 일부 피해 난 것들의 피해를 봐서 더 작은 걸 주겠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조사할 거는 일부 규모, 그러니까 피해 규모 일부에 대한 나무 피해를 저희가 산출할 거고, 이때 들어간 나무가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 그 다음에 일부 피해 주수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거를 실제 결과 주수 나누면 이게 일부 나무에 대한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피해 일부 나무 피해율이 되겠네요. 나무 피해율이 되는 거, 이게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에다가 제가 평년 착과수를 곱하면 이게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가 된다는 거 보시고, 만약에 5종 한정에 가입했다. 5종 한정 그 위아래로 구분하시면 되세요. 위아래로 구분하시면 제가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가 유나락이라고 해서 유나락, 유가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중에서 더 큰 피해율에다가 평년 착과수를 곱한 값, 아까 평년 착과수가 10,000개라서 10,000개. 10,000개인데 유가타박률이 한 20% 나왔고 피해가, 나무 피해율이 15% 나왔고, 낙엽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 25%가 나왔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25% 곱하기 만은 한 2,500개. 2,500개가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가 되는 거고, 평착이 10,000개였는데 저가 착과수가 6,000개가 달려 있었더라. 그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피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10,000개에서 6,000개를 뺐던 이 4,000개를 원래 인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봤더니 나무 피해율, 일부 나무만 피해를 입었던 데는 지금 나무가 15% 피해를 입었잖아요. 15% 피해를 입었으면 10,000개를 곱해서 10,000개 곱한 1,500개랑 그 다음에 전체 피해를 입었던 4,000개랑 비교해서 더 작은 거, 일부 나무만 피해를 입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1,500개만 인정해주겠다. 마찬가지로 5종 한정 가입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가지를 다 했을 때 2,500개가 가장 컸으면 2,500개랑 그 다음에 4,000개랑 비교해서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건 1,500개였고 여기는 4,000개, 점점 거꾸로했네요. 그러니까 4,000개가 됐고 1,500개, 4,000개가 됐고 2,500개 났으면, 여기는 전부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나무 일부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4,000개 인정 못해주고 1,500개를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로 본다. 밑에서도 전체 피해는 4,000개 입었지만 저희가 봤더니 이게 2,500개가 최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면 더 작은 값 2,500개를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로 인정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위쪽은 일부 피해 주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 과소음별 유실 매물 도보, 이게 고사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절단 소실 2분의 1이 수확불능. 그럼 이제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일부 피해 주수가 이쪽에는 있지만 여기는 침수 주수예요. 침수 주수. 그래서 더하기 침수 주수가 별도로 있다. 그래서 이 침수 주수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수 피해를 입은 것, 이 침수 피해로 인한 고사, 수확불능, 일부 침수 다 합산을 해서 침수 입었으면 그 나무 다 확인하고 거기다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선정해서 과실 침수율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곱하면 전체 침수 피해 입은 게 100주였다. 근데 과실 침수율이 20%였다. 그럼 그거를 저희가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 피해율로서 산출하면 약 10주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숫자가. 그럼 그 나무 수를 이쪽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는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밑에는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수로 인해서 피해 났던 나무들에 대한 숫자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침수 주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면 저희가 결국은 구할 거는 침수로 인해서 다 적용한 침수 주수를 곱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번 연습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말로써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먼저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 감소량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네요. 적과 종료 이전부터 보고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를 볼 거예요. 적과 종료 이전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착과 감소가 있어서 산출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접수돼야 되고 사고 있다 하면 전체 피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000개가 달려 있었는데 10,000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가입을 해서 조사해봤더니 6,000개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럼 4,000개를 피해를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과 종료 이전 우박으로 인해서 이 착과 피해가 있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 했죠?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 A로 산출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들을 감수 과실수라고 하는데 감수 과실수를 다 누적을 시켜야 돼요. 다 합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적 감수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갖다 그대로 봅니다. 첫 번째 우박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당 착과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에 대해서는 수학 전에 착과를 분류한다. 수학 전에 사고당 착과수를 저희가 세야 돼요. 그때 당시에 원래는 적과 착과수가 6,000개였는데 그때 가서 봤더니 떨어지고 수학하고 남았던 게 3,000개가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고당 착과수는 3,000개를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전에 착과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 피해 구성률 구해야 되겠네요.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여기서 50%, 80%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하면 이게 나오는 게 감수과실수 나옵니다. 감수과실수. 그래서 감수과실수가 이제 산출될 거잖아요. 그것들을 적과 후 감수과실수에 합산한다, 누적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 그대로 사고당시 착과수를 구할 때는 뭐 어떻게 수학전에 착과를 분류할 거고 착과 피해 구성률 어떻게 구한다?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 값이 무엇이다? 감수과실수다. 감수과실수를 산출하여 적과 후에 감수과실수에 합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오종한정 미가입했다. 미가입을 하고 피해 규모가 일부라는 거 아까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조수의 화재 등이에요. 조수의 화재 등으로 피해 규모가 일부인 사고만 있는 경우, 일부인 사고만 있어야 돼요. 이때는 착과 감소량은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착과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하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쓰라고 했어요. 그 문장 해석을 할 때 착과 감소량이랑 최대 인정 감소량을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착과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최대 인정 감소량이 더 작잖아요. 이때는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착과 감소량으로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크니까 이 뒤에 있는 거를 착과 감소량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평년 착과량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를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사 수학 불능에다가 일부 피해 주수를 주면 이걸 다 합산을 한다고 해서 합산하는 거를 실제 결과 주수 나눈다. 그 다음에 사고가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사고별로 피해 대상 주수에 누적한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저희가 원칙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쓰는 게 착과 감소 과실수다. 원래는 이게 착과 감소 과실수였는데 너무 이제 형평성이 없어지고 하니까 일부 피해만 있더라도 사고 접수만 되면 똑같이 전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똑같은 혜택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이득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들어와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종 한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오종 한정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태우 집지화에 대한 부분들로 될 거고요. 1번부터 3번 값 중 가장 큰 값 쓴다. 이때 1번부터 3번을 봤더니 3번이 유가 타박률 우박. 그 다음에 2번 낙엽일단 인정피해율 앞에 나와있던 내용도 똑같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내용도 똑같이 나와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그냥 위쪽에서는 이렇게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기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예외가 적고 적용 이전에 그러면 여기서 빠져있는 게 하나가 빠졌네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오종 한정이 있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일부 피해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그러면 자연재해로 전체 피해를 입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평차의 적착만 빼고 끝낼 거냐?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 피해를 입었으니까 분명히 저희 적과 착과수에서 6,000개가 달려 있는데 이 6,000개도
달려 있는 것도 피해가 좀 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추가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어떻게? 적과종 이전에 이 자연재해가 되어야 돼. 자연재해로 전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적과종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량을 따로 선정해주겠다. 원래 지금 이제 적과 착과수가 6,000개가 있다고 하면 이 6,000개에다가 그래도 전체 피해를 입었으니까 또 플러스로 피해를 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적과종료 이전에 당연히 5종 한정에 대한 미가입건이어야 되죠. 미가입건에 한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괄수에 합산한다. 그럼 감수괄수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이때 나왔던 피해율이 착과 피해율로서 맥스 A 값으로 인식을 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게 그러면 거기다 메모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1번 감수괄수, 2번 맥스 A 이렇게 딱 써두시고 이걸 맥스 A 값 쓰겠다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인데 이 착과율에 따라서 착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적과후 착과수를 이제 평년 착과수 나눴을 때 이게 60%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피해가 워낙 큰 거죠. 원래는 10,000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60% 미만으로 피해가 크다는 거는 만약에 착과수가 적과후 착과수가 5,000개가 달려 있다. 그럼 이제 50%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원래 근데 적과후 착과수가 10,000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평착이 10,000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9,000개가 달려 있다. 그럼 이제 90%가 된 거잖아요. 수학할 수 있는 게 90%가 되는 거니까 피해가 좀 덜한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암기할 게 이 적과후 착과수 그 6,000개다가 피해가 클 때는 최대 5%까지 추가로 감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런데 만약에 이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이 적과후 착과수의 5%를 곱하고, 근데 전체 구간이 100%까지 구간이 있으니까 100%부터 해당된 착과율,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90%였다. 그럼 100%에서 90%를 뺀 10%를 60%부터 100% 구간, 전 구간이 40% 구간이에요. 40% 남은 값. 그러니까 결국은 5%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네. 4분의 1. 10% 40%면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60% 미만 같은 경우는 최대 5%지만 지금 이제 90% 정도 수확할 수 있으면 좀 피해율을 좀 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개념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감수량의 조사 결정해서 적과 종류 이유. 적과 종류 이유는 그냥 단락단락적인 것만 보시고,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누적 감수괄수를 구하시오, 아니면 과시손해보험금 구하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중간에 복잡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최소한 5점 이거 다 맞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 제가 태집지와 대상제 4개에서 똑같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떨어진 거, 낙과에 대한 손해를 보면 전체 총 낙과수를 세요. 전수조사로. 만약에 전체 낙과수를 못 세면 표본조사를 통해서 낙과수 아까 세는 것처럼 세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총 낙과 과실수를 전수조사가 됐든지 표본조사가 됐든지 그걸 산출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낙과 피해 구성률을 저희가 구하고, 피해 인정 개수값에 낙과 피해 구성률 100개 갖다가 과실 100개 갖다가 50%, 80%, 100% 피해를 구분할 거고, 그 전에 맥스 A 값이 있으면 맥스 A 값을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7 곱하는 품목이 사과배는 1.07 곱한다. 근데 단감, 떫은 감은 1.07이 없어요. 이 헷갈리면 여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빼주고 뒤에다가 1.07 사과배만 곱하고 단감, 떫은 감은 1.07이 없다. 두 개만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낙과 수에 대한 계산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침수손해. 이 침수손해는 침수로 인해서 아까 전에 고사나 수확불능은 고사나 수확불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일부 침수가 났다. 그러면 일부 침수에 대한 손해는 일부 침수 주수를 저희가 또 주어줄 거고, 거기다가 일부 침수나무에 대한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를 곱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일부 침수 주수가 20주였고 한 주당 뭐 침수가 20개 됐다. 그럼 이제 400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가 무조건 나무에 대한 피해율은 100% 피해를 인정해 줍니다. 혹시 맥스 A 값이 있으면 맥스 A 값 뺀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무에 대해서 침수 말고 유실, 매몰, 도보, 절단, 2분의 1, 이 부분들은 뭐라고 했죠? 이건 고사나 수확불능 상태예요. 그래서 과실이 100%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피해 입은 나무들에 대한 개수를
쓰시고 거기다가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문제 조건에서 무피해 나무가 100개씩 원래 달려 있어야 된다. 여기다가 100개를 곱하는 거예요. 역시나 피해 구성률은 100%. 거기 달려있는 과실은 100% 피해를 입었다. 거기다가 또 맥스 A 값을 또 빼줍니다. 소실, 그러니까 절단, 소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단 2분의 1, 절단 3분의 1, 소실 2분의 1, 소실 3분의 1은 다 고사나 수학불능이에요. 고사나 수학불능은 다 마찬가지로 다 그쪽 다 넣는다고 했으니까 100% 피해를 인정받는 거예요. 소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착과손해. 착과손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써있었던 게 뭐냐면 낙과 손해에 의해서 결정된 것만 돼요. 그러니까 착과손해라고 표현이 좀 되어 있으니까 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졌으면 사과 배 같은 많이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거에다가 7% 더 추가로 인정해주겠다. 그만큼 7% 정도는 달려 있는 것들에도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낙과 감수 과실수라고 하는 건 총 낙과수에다가 그 곱해줬던 거 1.07 사과 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배만 그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 낙엽 피해에 대한 감수 과실수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상재해 네 가지 대상재해에 대해서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 안 써놨네요. 여기다가 생각했네요.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만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만 감에 하나 낙엽 피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미보상 비율은 금차 사고조사 때 나왔던 미보상 지수를 갖다 쓴다. 과거값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때 저희가 하는 건 무조건 착과 피해에 대한 것들은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피해니까 낙엽률에 따른 피해 인정 피해율을 저희 산출해갖고 맥스 A 값을 간다.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하는 게 1 빼기 미보상 비율. 유일하게 저희가 적과 종료 이후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이 낙엽밖에 없어. 낙엽밖에. 여기다가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곱해준다. 나중에 문제 한 번씩 푸시면 기억나실 거고 다 조건들을 주어질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없네요. 그 다음에 우박은 착과나 낙과에 대한 피해를 다 인정해준다고 했고 가을 동상에는 착과 피해 감소 과실수. 그래서 역시나 착과 피해니까 사고 당시의 착과 과실수에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 A 값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고 당시 착과수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암기할 게 나낙기 적과 종류 이후에 총 나무에 대한 피해. 아까 전에 고사나무, 그다음 수확불능나무 그런 나무에 대한 피해 과실수를 이미 인정해줬어요. 저희가 6,000개가 만약에 달려 있는데 나무 피해가 커서 나무가 한 20주 죽어서 한 1,000개 피해를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최대한 인정해줄 수 있는 건 그 다음에는 5,000개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들 빼줘야 되는 거죠. 인정해준 거는. 그래서 나무 피해 과실수를 빼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총 낙과 과실수. 원래 달려있었던 게 6,000개였는데 태풍이 불어서 2,000개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그 2,000개에 대해서 위에서 낙과 피해 구성을 해줬어요. 그럼 2,000개도 빼주라는 거예요. 적과와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수학 과실수. 수학을 또 했대요. 500개에 대해서. 500개에 대해서 수학을 했다면 당연히 이것도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미보상도 다 빼줘야 돼. 미보상 주수도. 왜 그러냐면 그것도 넣으면 이 남아져 있는 것들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서 피해수 인정해주는 것이 되니까 만약에 미보상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미보상에 대한 주수에 대한 과실수 산출해서 그걸 다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 보장이나 이득을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은 달려 있는 거라고 판정된 거는 달려 있는 거에 만약 100% 피해가 있었어요. 그럼 100%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100% 피해를 많이 인정. 착과 피해가 100% 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이걸 다 뺀 값에다가 100% 피해를 곱해서 100% 피해가 다 과실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사원 착과수랑 이런 것들 빼준다. 나머지 그리고 또 여기 있네요. 단감, 떨분감에 한해서 이 피해가 그때 50% 이상 고사가 되었을 경우에 단 10월 31일까지 이때 입이 50% 이상 고사 시에는 정상 과실에다가 피해 인정계수 값을 곱한다. 여기서 피해 인정계수 값이라고 하는 0.0031 곱하기 잔여 일수예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정상 과실을 나중에 또 곱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일소 피해 낙과에 대한 부분들, 착과에 대한 부분 다 인정을 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일소 피해 과실수가 보험사 관건당 적과와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소과수 인정한다. 그때 적과 착과수가 6,000개인데 곱하기 6%를 하면 360개. 360개를 초과를 해야 돼. 360개도 안 됩니다. 36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소과수를 인정하고, 만약에 350개 나왔다. 그럼 이제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냥 접수했다고 가서 무조건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넘은 경우만 인정해 주는 거고 면책사항이 돼 버리니까 피해는 분명히 입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서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 제가 전체 6,000개가 만약에 적과후 착과수 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000개가 빠졌어. 1,000개가 빠졌다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드릴게요. 나무가 다 있었는데, 다 나무에 6,000개가 합쳐서 다 달려 있었는데, 제가 어떠한 우박이 와서 이 달려있는 착과피해가 평균적으로 20% 다 나무마다 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한 나무에 100개가 달려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 100개 중에서 20개는 이미 다 피해로서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최대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80개라는 80개. 그런데 이 나중에 세봤어도 똑같이 100개는 똑같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 착과에 대한 피해가 20%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가더라도 따로 수확하거나 떨어진 게 없으면 그대로 그 숫자가 100개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100개가 달려 있었던 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20% 피해를 인정해 주더라도 100개가 똑같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봤더니 한 나무당 10개씩이 또 떨어졌어요. 10개씩이 낙과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 떨어진 거 10개에는 사실 20%에 대한 피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10개가 떨어졌지만 10개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것만 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특히 네. 이제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그 위에 네. 그 일반에서 저기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그쪽 안에 일반에서 미보상 비율 아까 이야기했는데 검차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네. 앞에 보면 미보상 비율은 급차 사고 조사 이렇게는, 그러면 급차 사고 조사 이전에 그 미보상 비율이 있었다면은 그럼 이게 중복을 인정한다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죠? 이 낙엽에 대해서만 따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미보상 사고 발생하면 다 정상으로 볼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제 피해 인정 개수를 구할 때 거기다 반영을 할 겁니다. 일정하게. 그다음에 이제 낙엽에 대해서만. 네, 낙엽에 대해서만 미보상 비율을 반영해 주겠다는 거예요. 낙엽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낙엽 피해 같은 경우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달려 있는 것에 전부 피해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따로 미보상 사유를 떨어졌던 이유가 계약자의 영농활동 부주의 같은 게 있을 수가 충분히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다 인정해 주는데 낙엽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기초 상태가 네네네. 네. 그하고 중국 그하고는 별개거든요. 같은 말이죠. 네.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뭐 제초 상태 불량이나 하면 어떤 병해충이나 그런 것도 다 적용하는 거니까요. 아니면 부적절한 입소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 적과후 착과수를 해서 적착을 했는데 6,000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다음에 7월 31일 날 태풍이 와서 먼저 오면 안 되네요. 8월 31일 날은 더운데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와서 착과 피해가 20%가 발생을 했어요. 20%. 그럼 저희가 이때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럼 사고당 착과수 곱하기 착피 빼기 맥스 A 값을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사고당 착과수가 6,000개가 될 거고 착과피 구성은 20%고 그 전에 맥스 A가 없으면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감소할 수가 1,200개인가요? 1,200개를 6,000개가 아직 달려 있지만 피해가 있으니까 1,200개를 감소할 수를 인정해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좀 늦지막히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한 나무당 한 1000개가 낙과가 됐어요. 1000개가 낙과가 됐는데 떨어진 것들을 봤더니 낙과에 대한 낙과 피해가 100%씩 발생을 했더라 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6000개랑 6000개 다 떨어졌어요. 가서 봤더니 9월 15일날 엄청 큰 재해가 와서 이 6000개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낙과 피해 구성률이 100%였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이 6000개에다가 곱하기 100% 빼기 맥스 A값, 이 맥스 A값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6000개를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원래 달려있었던 거는 6000개밖에 안 달려있었는데 이때 1200개 인정해주고 이때 6000개를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맥스 A 값이라고 해서 기존에 달려있었던 거에 피해를 인정해주는 게 있으면 100%에서 20%를 빼면 80%에 대한 것들 80 곱하기 6000개를 하면 4800개. 그럼 결국 계약자는 여기서 1200개 여기서 4800개를 해서 6000개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 A라고 하는 거는 달려 있었던 거의 피해, 달려 있었던 거의 피해가 착과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낙엽률, 달려 있는 것들 피해죠. 낙엽률 대 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5% 이게 뭐였냐면 착과 손해 피해율이라고 또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적과중 이전에 어떠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 5%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적과와 착과수에다가 곱해서 피해 인정 개수를 인정해줬어요. 마찬가지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로 해서 인정해줬던 거랑 또 뒤에 나중에 이거는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100% 피해가 왔었을 때 또 추가적 이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맥스 A라는 제도를 한다. 이 부분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